네, 특 엔터테인먼트의 김현특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김현특 대표님 한번 인터뷰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 기획업에서 지금 종사하신 지가 네네. 몇 년 정도 되셨나요? 2008년 정식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니까 2008년에 그러면 사업자를 내시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네네. 그러니까 연예계 쪽에 관련된 일을 쭉 해오셨던 건가요? 그렇죠. 저는 현역 댄서 출신인데 현역을 중학교 3학년 때 완전 연습생 개념이었죠. 댄서로 시작을 했죠. 댄서. 백댄서라고 하죠. 백댄서. 그때는 이제 백댄서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백댄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속된 말로 빼까리라고도 많이 했어요. 네. 딴따라, 빼까리. 근데 빼까리 소리는 별로 안 좋아했고 주로 이제 백댄서라는 명칭이 있었죠. 그러면은 중3 때부터 이제 댄서를 정식 댄서는 아니고 네네. 그때는 이제 동네에서 은평구 출신인데 네. 이제 원래는 가수가 꿈이었죠. 원래 가수가 꿈이어서 온갖 기획사를 오디션 보러 찾아다녔죠. 근데 몇 번 사기도 맞고 안 좋은 일들도 겪고 그래서 결국은 가수 생활을 포기를 한 상태에서 쉬고 있다가 저희 동갑내기 친구들이 예전에 언타이틀이라고 아실지 네. 모르겠지만 네네네. 언타이틀이라는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첫 이제 듀스 사무실에 오디션을 보게 되죠. 댄서 오디션. 댄서. 네. 그래서 듀스 다음으로 차기 언타이틀을 제작할 때 그때 사장님께서 이제 댄서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입단을 하게 된 거예요.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제 딱 소속으로 된 회사가 듀스 회사. 네, 뮤직기획이라고. 네. 저의 우상인 김성재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네네. 성재 형님이 계신 듀스 현도 형님과 성재 형님이 계신 듀스 회사의 다음 차기 가수가 언타이틀이었는데 그 언타이틀 1기 댄서죠. 네네. 그게 제 댄서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몇 년도냐 벌써 96년 96년도. 96년. 네. 그러면 96년부터 95, 96. 95, 96부터 이제 댄서 생활을 몇 년까지 계속 해오신 건가요? 계속했죠. 계속. 네, 계속 하다가 네네. 이제 군대 가는 시점이 이제 잠시 공백 기간이 생기죠. 세대 교체가 빠르니까 군대 간 동안에는 댄서들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의무를 다 해야 됐고 제대를 하고 다시 댄서 세계로 침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죠. 예. 그때 활동을 할 때는 방송 댄서들이 있는데 일단 언더 오버 이런 게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로 이제 메인 가수들 지금 소위 말할 것 같으면 이제 K-팝 가수들은 침투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르게 돌려서 트로트 쪽으로 한번 댄서 생활을 한번 해보자 해서 반대로 틀었죠. 네. 그래서 트로트 쪽을 또 많이 하게 됐죠. 제대 후에는. 그럼 뭐 학창 시절에 어쨌든 춤에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하시고 몰두를 하시다 보면 네네. 이제 신분이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엄청 뭐 많았죠. 학교에서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특히 뭐 가족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가족, 학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트러블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요? 뭐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셨고 반대를 했지만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다는데. 무릎을 꿇고 이쪽 길을 선택을 하겠다 하시니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엔 저의 이제 열정과 의지에 이제 신뢰를 얻으시고 응원해 주시게 됐고. 대표님처럼 네. 확실하게 그런 진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네네.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네네. 학교에도 이제 뭐 그런 것들 제출을 할 걸 제출하고 딱 그쪽에 마음을 잡고
정말로 뭐 음악하고 춤이 좋아서 네네. 그쪽으로 이제 파괴되는 분들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해봤으니까 대부분 다 느끼겠지만 특히 이제 예체능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과 조금 상반되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네네. 좀 이렇게 이거를 정말로 뭔가 직업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 뭔가 열망이 있고 한 그런 친구들 말고 좀 어줍지 않게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행의 길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좀 그런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성공해 오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기획업도 계속해서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게 된 거고 일찍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꿈을 잡으셨어요. 네네. 네. 저는 좀 빨리 잡은 편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딱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이 해야겠다. 길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딱 다짐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축복이거든요. 네. 그거를 뭐 생각해 보면 그것도 축복이죠. 군대 네. 가서도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내가 네, 앞으로 뭐, 뭘 해야 될지 뭘 할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많으니까. 네. 대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뭐 학교 생활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그 방송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학교도 말 그대로 거기도 이제 공문 처리를 네네네. 해 주셔서 다행히 댄서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방송한다는 이유로 그래도 운이 좋게 유명한 우리 언타이틀의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하니까 네. 그래도 제공을 많이 해주셨죠 대학교에서. 그래서 공문 처리 다 해주셨고 출석 체크 다 해주셨고. 지금 말씀해주신 가운데에서 네.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큰 뭔가 실패라든지 실수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대학교 때는 그런 게 좀 찾아왔나요? 성인 때 이제 막 이제 갓 성인이 딱 됐는데 그때 이제 막 성인 때서가 아니라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고 저는 계속 댄스 생활을 하려고 했죠. 대학교도 졸업하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출근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군산에 PDM 엔터테인먼트라는 데 제가 이제 안무 담당으로 들어가서 부업식으로 일단 운영을 했는데 네. 그걸 운영하는 도중에 숙소는 이제 군산 어느 한 그 숙박업소에다가 이제 숙소를 얻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제 친구가 한 명이 왔는데 참 형편이 어려운 친구였죠 나름. 그래서 저희 숙소를 갖다 같이 쓰는 개념으로 살게 했고 같이 쓰는 와중에 이제 서로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줬고 그래서 이제 같이 커플끼리 한번 놀러 가자. 놀러 가자. 근데 그 친구가 장롱면허였다는 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걔는 면허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차를 빌려서 이제 여행을 가요. 커플끼리. 쫙 이제 올라가는데 대전 쪽에 계룡휴게소 네네. 네, 그쪽 근처에서 네.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당연히 운전 미흡으로 인한 운전자 실수죠. 그래갖고 가드레일을 그때 당시에 한 5번인가 6개를 받고 차가 앞뒤로 찌그러져요. 네.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건 이제 전부 다 살았어요. 저희는 생명에 지장 없고 다친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차는 완전히 앞뒤가 다 찌그러져 있고 거의가 아니라 그냥 폐차 수준이고 폐차를 해야 되고 차가 이제 폐차 처리를 하고 견인하고 하는 비용이 거의 그때 당시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당황을 했을 거고 저도 당황했고 어쨌든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될 액수고 그때 당시 그 어린 나이에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각오하고 너 반 나 반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해결을 하는 와중에 그 친구가 잠수를 타요. 잠수를 타가지고 그 모든 액수를 제가 다 안습니다. 안는데 그 안는 순간 제가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이 밀려오면서 약간 뭔가 도피하고 싶었어요. 도피하고 싶은데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니까 해결을 어떻게든지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마음적으로도 뭔가 힘이 없고 기운도 없고 친구의 배신 여러 가지 이제 어린 마음에 흔들리죠. 흔들려서 그냥
당분간은 모든 생활을 접고 군대를 가자. 이왕 갈 거 빨리 갔다 와서 또 새 출발을 하자.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게 그때 당시가 아마 제 첫 고비지 않았나 싶어요. 그 사고 나셨던 때가 그러면은 몇 살 때신 거죠? 아 이거 너무 오래돼서 일단 21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어쨌든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비용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다 토탈해서 400에서 한 500 되지 450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450이면은 엄청 큰 돈이죠. 네, 아 그때 아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죠? 앞뒤가 다 찍어졌는데 네.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알죠. 진짜 산 것만으로 다행이다. 진짜 차가 완전히 샌드위치, 앞뒤가 완전히 다 찌그러진 네네. 상태고 사고 진짜 4명 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천운이네요. 천운이죠. 천운. 네. 그래서 그때 450을 정리하고 운전도 그 친구분이 하신 거잖아요. 네, 다 그래도 이제 그 친구도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친구니까 같이 반반씩 해결하자라고 분명히 제안을 했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잠수를 타더라고요. 고향이 아시나요? 그분은 고향이 어딘지? 고향이 걔가 익산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익산인데 네. 그 고향이랑은 상관없고 네. 도로 갚아야죠. 같이 하기로 해서 같이 사고 났으면 아니, 고향이라도 알면 네. 그러니까 찾아서 찾아도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집이 어디라고 해서 찾아도 가봤는데 집에서는 당연히 없다고 하고 아예 그냥 잠수를 탔죠. 네네. 그때 참 어린 나이에 첫 친구의 배신이지 않았나. 참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쨌든 댄서가 업인데 몸이 안 다쳤다는 게 몸이 성하다는 그렇죠. 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천운인데 너무 다행인데 살았기 때문에 다음 걸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이니까 정말 괴로웠죠. 심적으로. 돈도 돈이지만 친구의 배신이 제일 크지 않았나. 어린 마음에 상처 입었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일단 군대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친했던 친구 어쨌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뭐 어느 쪽이 배신을 했든 헤어지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물론 배신이라면 더더욱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런 경험을 어쨌든 거의 처음 하게 되는 게 아마 20살 이후가 아닌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뭐 사실 그런 큰 게 그렇죠. 없잖아요. 어린 항상 어린 같이 그래서 아까 있으니까. 제가 없었다고 하는 건데 뭐 네. 안 좋아도 추억이고 어린 나이는 그쵸, 뭐 네. 무서울 게 없죠. 청소년 때는 무서울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저희 이제 모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20대 이후에는 20살 이후에는 다 성인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했죠. 같이 사는 친구고 같이 오래오래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인데 그런 비록 그런 돈이 부담스러웠을지언정 연락을 두절하고 그런 게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이 대표님을 배신하고 갑자기 이제 잠적을 하면서 대표님이 이제 분명히 그분에게 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자체에게 좀 어떤 회의감 같은 게 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요. 물론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그때 당시 처음 그런 경험을 이제 크게 하셨을 때 처음 느끼셨던 감정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것에 좀 친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믿을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그러니까 자포자기 한다든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 그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그냥 배신도 배신이고 화만 났고 분노만 있다가 군대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삭혔던 것 같아요. 군 생활에 저는 분노가 그렇게 좀 사그라든 후에는 그냥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를 들어 뭐 250이라고 치면 네.
2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인생은 남 탓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일단 흘러갔죠. 그러면은 그분께서 어린 어쨌든 간에 마음. 운전을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으시면서 넘어갔다. 네네. 일단 그런- 뭐 억지로죠. 네, 어린 마음에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마인드 네. 컨트롤하지 않으면 분노 그때 당시는 엄청 열받았죠. 솔직하게 분노 말이 좋아 분노지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고. 다행히 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큰 회의감은 없으셨던 것 네, 같아요. 어리니까. 네, 네, 어리니까. 그 이후에도 뭐 많지만 일단 그게 가장 컸는데 어리다 보니까 그런 뭐 그 사람에 대한 왜냐면 제 인생이 첫 번째 배신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그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거, 뭐 사람에 대한 회의감 이런 거는 별로 안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당했다는 것에 대한 화가 네, 가장 네, 크고. 화가. 네. 네. 아마 다 그러셨을걸요? 인간인지라 어린 마음에 한 번 제일 최초에 당했어. 그 다음에 한 번 당했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신뢰감과 회의감을 느꼈다?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다 그러면은 다르겠죠. 그런 회의감이라든지 좀 더 깊은 그런 어떤 감정의 골 같은 게 이후에는 생기셨나요? 이후에 어떤 다른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지만 뭐 갔다 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댄서 생활하면서 실업시 다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춤을 추기 위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딴 외국에서 DJ 생활도 했었고 그래서 그 모아놓은 돈이 한 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해서 그 돈을 깨고 그 적금을 깨고 적금을 깨고. 이제 제가 이제 구로동에 지금은 구로 디지털 시티인가요? 단지 네네, 구로 단지. 디지털 네. 단지 그쪽 개념이 예전에는 그 되게 허름했죠 그 동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는 형님과 친한 형님과 네. 2명 친한 형님 둘과 함께 실내 포차를 오픈하기로 계약을 해요. 계약금 1,800을 전 내고 형님들도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해서 같이 협업으로 내요. 대표님께서 1,800을 부담하신 게 그분들보다 더 액수가 큰 액수인가요? 아니 더 많을 거예요 그 형님들. 네.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래 제대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외부 생활을 또 해야 되고 계약을 했고 이제 뭔가 이제 실내 포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분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또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어떤 스케줄이 끝나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점포 임대가 돼 있는 거예요. 문이 걸려져 있고 분명히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점포 임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 사기라기보다도 그 부동산 사기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제 돈을 들고 잠수를 타요 또. 두 번째 잠수죠. 친구 하나 잠수 타고 이때는 제가 그때 약간 인간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껴요. 그때는 제대하고 나서 25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군대 제대하고 순간 백수였고 그다음에 여자친구랑도 군대에서 헤어지고 사기까지 당하니까 그 25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경험이 세 개가 삼중고가 오죠.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그때는 돈이 1,800이라는 돈이 그때 당시에도 엄청 큰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교통사고 그때 예,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교통사고에서 예, 그 개념이 지금 아니에요. 액수만 예, 따지더라도 액수만 따지고 지금 벌써, 벌써 예, 몇 배가 뛰었는데요. 네. 그랬는데 결국은 못 잡지만 그래서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둘이 900씩 나눠 가졌을 거고 9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했지만 그때 회의감을 좀 느꼈죠. 인간을 믿으면 안 되겠다. 아무나 쉽게 접해서 정 주고 마음 주고 그리고 일체 동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좀 약간 냉정해지지 않았나 사람을 대할 때. 그때 그게 두 번째 계기. 연락도 안 받고
점포임대 돼 있고 문 걸어 잠겨 있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은 받지 않고 찾을 겨를도 없고 그냥 너무 믿었던 거죠 그 형님들을. 전문 용어로 쇼탱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쇼탱? 나 쇼탱 또 처음 들어보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믿어서는 안 되는 분들을 믿으셨던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잘해보겠다고. 네. 믿고 안 믿고 일단은 이제 내 일단 어떤 사업의 어떤 마인드로. 그러니까 같이 했던 거지. 그냥 무작정 선택을 한 건 아니고 한두 해 지냈던 형들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죠. 사기를 치고 네, 그렇죠. 도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의감을 많이 느꼈죠.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아마 그때 이후로 사람들과 동관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나이에 뭐 대표님께서는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 좋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나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보셨던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린 거죠. 만약에 정말로 어리니까. 의리가 있고 정말로 좋은 분들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할 테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었고 뭔가 동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네. 해보자라고 쉽게 생각을 했던 거니까. 물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어려니까. 이제 당시의 대표님이나 당시에 그분들 뭐 누군가는 심사숙고했겠죠. 그런 일을 뭔가 벌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무슨 일을 벌린다든지 할 때 그런 고민을 물론 했겠지만 사실은 네네.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했던 그런 고민이 정말 너무나 옅은 고민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짧았죠. 생각이 짧고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그때는. 수밖에 네. 없고. 그렇게 뭐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한번 당하면 뭐 속수무책이니까 원래. 저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네. 겪고 나서 그때는 물론 이제 일단 교통사고는 아니고 좀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액수 자체가 너무 큰 액수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사기니까 네네. 물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제 도망갈 수 있다고 쳐도 네네. 이거는 교통사고가 나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애당초 그냥 그럴 작정으로 이제 그렇죠. 한 거였다면 사기니까 두 번째 경험을 하시고 나서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더 물론 이제 상처가 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근데 저는 네, 그런 안 좋은 경험을 겪었을 때 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네, 그냥 빨리 잊고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앞을 봐요 그냥. 그걸 계속 고민을 하면 우울해지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일단 뒤로 해놓고 그냥 다음 내 미래를 봐요. 앞을. 그래서 제 신조가 현실에 충실하다는데 뭐 그거는 어찌됐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힘든 건 맞는데 이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화가 나고 회의감도 느끼고 사람에 대해서 신뢰는 있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살 수는 없으니 그냥 다음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댄서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시 들어가기가 내가 원래 입지도를 굳혔던 댄서 생활에 다시 들어가기가 원체 세대 교체가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침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자존감도 낮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택지를 트로트 쪽으로 방향을 바꾸죠. 트로트 왜 방송 가수들 댄서들만 있지 왜 트로트 쪽은 왜 뭐가 없을까? 네. 그래서 트로트 쪽을 파고 들어서 그쪽으로 또 활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막 힘들다고 괴로워하거나 그 시간을 오래 갖고 가면 본인 손해니까. 굉장히 좋은 성격인데요, 그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걸 고민하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바로 틀어서 내 미래를 보고 가는 성격.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사기라는 게 예. 당해 보면은 알지만 예. 잠을 못 자거든요. 아유 그때는 뭐 술도 뭐 엄청 먹고 뭐 잠도 안 오고 뭐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지 뭐. 너무 그러니까 예. 내가 속았다라는 그 분함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없어요. 되죠. 예. 술도 엄청 먹었어요 혼자. 혼술 안 먹던 혼술을 25살 때 맨날 먹고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스스로 뭔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그런 성격을 그러니까 타고 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건 약간 타고난 것 같은데 어쨌든 똑같이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그 기간을 짧게 갖는 게 저한테는 목표니까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은 패기 아닌가. 그렇죠. 네. 예. 아마 지금 또 그런 걸 당하면 그거에만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트로트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게 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어떠셨나요? 괜찮게 잘 되셨나요? 일이야 뭐 트로트 쪽은 오히려 더 많이 했죠.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수분들과 함께 거기 또 트로트는 아무래도 연배들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되게 뭔가 따뜻해요. 그렇죠. 어, 인간적이고. 네. 아니 뭐 가수 쪽도 아이돌 쪽도 따뜻한데 인간적이긴 한데 보다 보다 네. 훨씬 따뜻해요. 정도 많고 어르신들이야. 이게 뭔가 좀 저는 그래서 그쪽 트로트 쪽을 더 메리트를 느꼈고 하는 찰나에 그래도 이제 이 댄서라는 직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체계가 완벽한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저는 계속 돈을 벌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기획을 했죠 머릿속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행사장을 갔는데 트로트는 행사가 많으니까 지역 네. 행사가 많으니까 네. 트로트 행사를 갔는데 어떤 이게 댄스 여성분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가수는 아니에요.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댄서 백댄서의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 하시는 분들이냐? 공연 댄스 팀이라는 거예요. 공연 댄스 팀? 공연 댄스 팀은 도시락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대기실을 마련해 주네. 우리 네. 댄서들은 원래 대기실도 많이 없었고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되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막 계단에서 자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춤추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은 뭐지? 근데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고 오히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걸 해야겠다. 갑자기 떠오른 게 이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공연 댄스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180도로 바꿔요. 댄서로서는 점점점 이제 네네네. 내려놓고 제가 기획으로 바꾸는 거죠.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공연 컨텐츠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댄스 팀이 따로 있었죠. 네. 여성 댄스 팀, 남성 댄스 팀. 그게 방송 백댄서 팀이 아니에요. 네네. 가수도 아니에요. 네네네. 중간 개념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뭐 K-팝 커버 댄스 네네네. 팀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걸 기획을 해서 초반에 행사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댄스로 어쨌든 공연을 하는 거죠. 공연을 네. 하는 거죠. 어차피 사업자가 공연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2008년쯤인가요? 네네, 그때 시점이에요. 그때 시점에는 맞물리는 게 있었죠. 접점이 좀 있죠. 댄서 생활도 하고 공연 댄스 팀은 조금 후에 계획을 전환될 때쯤 어쨌든 사업자는 냈고 네네.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슬슬 이제 전환을 하시면서 이제 슬슬 이제 댄서 쪽은 정리가 되면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죠. 학원을 운영하시고 왜냐면 저희 원래 댄서 생활 자체가 이제 지하 세계, 그러니까 지하 연습실이 많다 보니까 네. 갑갑하잖아요. 네네.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망.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서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되죠. 댄스 학원. 망원동 지역에다가 4층에다가 드디어 해를 봅니다. 제가 해를 보는데 이것도 참 안 될 이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학원을 하는데 같은 학원인데 똑같은 4층에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네. 여기는 120평이고 여기는 60평이에요. 네. 여기는 샤워장이 있는데 우리는 샤워장이 없어요. 네. 저 같아도 여기 가요. 네네.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잘 되다가 원래 그리고 사업은 안 되면 빨리 접어야 되는 게 답이니까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바로 접어요. 결국 이제 학원 이쪽 학원과 이제 경쟁에서 밀린 거죠. 저희가 초반에는 비등비등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엔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 팀원들과 함께 낙성대로 이동을 해요. 이사를. 네. 낙성대에서 새로운 또 연습실을 차리죠. 공연기획팀은 계속 유지한 상태고 네. 학원을 정리한 거죠. 학원을 정리하고 공연기획, 공연 관련 컨텐츠들은 네네네. 갖고 가서 낙성대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이? 낙성대 이후에가 이제 역삼동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춤을 시작하고서 제 꿈이 그러니까 꿈은 아니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소망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네. 하나씩 이뤘던 것 같아요. 기간은 좀 오래 걸렸는데 하나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학원도 목표였고 연습실 최초의 연습실 목표 연습실 차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의 목표였는데 학원을 차렸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 강남권으로 이사 내 회사가 내 연습실이 강남권에 있는 게 제 목표였어요. 네. 망원동에 시작해서 강남까지. 낙성대 갔다가 네. 강남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투자 얘기가 나와요. 투자 얘기가 나와서 투자를 받고 연희동으로 다시 갑니다. 마포구 쪽으로. 네네. 다시 네. 제 원래 고향인 돌아가셨네요. 마포구로 돌아가요. 연희동에서 크게 이제 사옥이라는 걸 쳐요. 짓고 거기서 큰 제가 꿈만 같았던 연습실과 드디어 나도 이제 사업답게 할 수 있는 어떤 큰 버짓인 사옥을 짓고 스튜디오 화전에다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크게 일을 벌리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실패인데 하나의 실패라기보다도 엄청 실패죠. 일단 뭐 이제 6개월 만에 한한령이 생겨서 투자가 중단돼요. 저 말고도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한령 때문에 무너진 회사가 꽤 되거든요. 그 투자가 중국에서 온 투자였군요. 네, 중국 개념의 이제 홍콩 마카오 쪽. 네. 투자가 그때 그러면 연희동 회사는 네네. 어떤 종목이 주 종목이었죠? 거기는 멀티미디어 그룹이라고 해서 화장품과 영상과 네. 엔터가 하나가 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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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주가 아니라 화장품도 K 화장품, 네, 네. K 영상, K 엔터를 알리기 위한 그런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이제 모였죠. 그럼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맡으셨던 직함은 저는 이제 대표이사고 엔터 부분을 맡았고, 네.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맡았고, 영상 쪽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는데 저는 엔터 쪽을 맡았죠. K 엔터 쪽에 네, K 엔터. 네. 엔터 쪽에 대표이사를 맡으셨던 네, 거죠. 네. 6개월 만에 무너져요. 한한령 때문에 투자가 중단돼서. 그러고 나서가 이제 여긴가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강남으로 다시 오게 됐죠. 또 여기 근처에 또 여러 가지 또 회사들도 많고. 어쨌든 그렇게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강남 신사동 여기로 이제 오셔서 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를 지금 갖고 계시고 네. 지금 오늘 이 촬영하는 것도 대표님께서 이 스튜디오를 협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굉장히 보면은 오뚜기 같으세요. 대표님이 그런 생각하시기에도 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 6년 전, 5, 6년 전 있는데 그 연희동이 무너졌을 때가 한 5년, 6년 전인 것 같아요. 네. 그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온다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가족의 아픔 플러스 사업의 망함.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안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뜨문뜨문 왔었거든. 이렇게 때때로. 그래서 사건이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이건 사건이 한꺼번에 훅 들어와 버리니까 이때 약간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멘탈 붕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제일 힘들었던 건 가족의 아픔, 건강. 예. 내 식구 중에 2사람이 암을 이제 선고를 받고 그걸 이제 극복해내는 과정. 그게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솔직히 사업 실패는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는 겪은 바로는 가족의 아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돈은 없어도 사는데 가족은 병은 뭐 예,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때는 뭐 예전에 힘들었을 때는 소주 한 병 뭐 먹고 자고 뭐 그래도 뭐 다음 날 또 생활하다가 하고. 또 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 그때 당시는 술을 그냥 이상한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뭐 몇백 년 된 나무도 아니야. 그냥 내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에다 지으려고 심어놓은 나무 같아. 그냥 오래된 큰 나무인 것 같아. 그냥 그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울었어요. 울고 술을 한 병이 아니야 그때는. 한 3병, 막 4병. 그 먹다가 그냥 기절해서 잔 적도 있고. 그걸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질 못해요.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또 어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된다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고 그냥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다리를 가지 않나. 마포서기를 가지 충동. 않나. 예. 충동이 생겨서 다리를 자꾸 찾아가지 않나. 처음 그 생각도 해봤고. 근데 이제 저를 멘탈을 잡아준 분이 어머니죠. 어머니는 무슨 죄? 딸 아프고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아프고 아들은 사업이 망했고 무슨 낙으로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고 정신 차렸죠. 다시 정신 차리자.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악착같이 또 운동하고. 운동이 제일인 게, 운동을 하면 확실히 생각이 조금 정화되진 않지만 잠깐은 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운동을 함으로써 약간 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정신적인 에너지가 뭐 조금 생기죠. 말로 표현할 네. 수 없는 건데 이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솔직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이게 소울이 나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운이 생겨요. 네네. 그래서 운동하라는 말이 옆에 항상 있는 거 아닌가. 처음 느껴봤어요. 운동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한 적도 없는데 간간히 하는 취미생활 약간의 소소히 했던 사람인데 운동이라는 게 왜 좋은 건지를 알게 됐고, 만약에 힘드신 분들 운동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튼 그런 고충들이 있었죠. 그게 가장 인생에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이지 않았나. 말로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도 다 해결된 건 아니니까. 계속 건강 케어를 하고 계시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다 말기 환자들, 위험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하늘이 도운 게 잘 건강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거. 그걸로도 이제 지금 위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시고 나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쪽 이제 신사동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네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딱 잡으신 종목이 있다면은 이제 생각을 했죠. 네. 이왕 하는 엔터 쪽을 한 번도 안 해본 배우 쪽을 한번 네네네. 도전해보자. 네네. 도전 정신, 도전 마인드로 지금 일단
배우 매니지먼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했지만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또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 관련 쪽은 거의 뭐 싹 다 셧다운 됐으니까. 줄어진 게 아니라 완전 네네네. 완전 아웃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영상 컨텐츠 쪽으로 돌리는 회사로 온 거죠. 근데 아직 스타트업이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계속 유지해야죠.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 표현이 굉장히 그러니까 상투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표현인데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승리자라고. 네. 네. 저는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사업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패배자들이 하는 그런 패배 의식에 젖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근데 확실히 그런 길을 안 겪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맞아요. 만나 보면 그러니까 경영진 분들이나 아니면 대표분들이나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로. 없어요. 네, 맞아요. 완전히 아예 없고 다 어쨌든 문제가 다 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사업의 이제 형태를 뭐 전환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좀 주면서 계속 버티셨던 분들이에요, 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 역시도 겪어봤고 대표님도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처럼 다 겪어보셨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데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고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성공 신화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성공 신화 뭐 책 같은 것들 이렇게 읽어봐도 뭐 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아예 뭐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그 책에 쓰신 내용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겪었던 일들도 다 뭐 사실이고 사실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 각색이 됐더라도 어쨌든 사실에 기반된 내용들이니까 믿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표준 이렇게만 가야 된다 저렇게만 가야 된다 네. 사실 기준은 없죠. 그 길만 있는 것들은 아닌데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던 것들이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으면 다행이겠네요. 네네. 한 가지 조금 살짝 결이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사업을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겪으셨겠지만은 뭐 어쨌든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결국에는 그러니까 트러블이니까 누군가가 배신을 하고 떠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사람에 대해서 네. 사람을 보실 때 네네. 어떤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게 되었나요? 저는 그런 실패, 뭐 사기, 뭐 어떤 그런 신뢰도를 잃어서 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살면서 깨우치면서 제 나름대로 보는 건 목소리. 목소리. 예. 근데 뭐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선입견을 갖고 보진 않아요. 그 목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네네.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말을 보신다는 거죠, 그죠? 말을. 네, 말도 네.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렇죠. 감음이 올 네. 거고. 배우 매니지먼트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특히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 네네. 집중하게 되더라.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도움 안 돼요. 그냥 제 느낌인 거예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뭐 이 느낌이라고 해서 내가 판단했을 때 그걸 정확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을 부딪혀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지를 내가 느껴야지 그게 꼭 나중에 어떤 뒤통수가 됐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계속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죽을 때까지. 네네네. 그 사람이 어떻다? 아 이러면 이렇다.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100% 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부딪혀서 또 깨닫고, 부딪혀서 또 깨닫고. 대신 돈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본인이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 사람을 만날 때는 계속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선입견이 생겨서 자기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질 것 같고 그냥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솔직 담백하게 대하고 부딪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의 숙제이지 않나. 100% 완벽한 사람 없으니.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만나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믿는 것을 너무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이렇다더라라는 그 이제 생각이 완전히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네네.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식을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 건데 인식이 바뀌지가 않는 분들이 그게 상당히 인간이에요.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러프하게 러프 그냥 계속 융화돼서 계속 부딪혀 가는 게 정답이지 않나? 그것도 제 고집,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또 어떤 심적인 배신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네. 그건 뭐 상대방 쪽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 상대방이 하는 거냐,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그걸 다 판단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안고 가야 될 숙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만큼은 갖고 가야 될 숙제지 않나. 너무 선치고 보면 선입견을 갖고 그렇죠. 오면서 네네. 선치고 보면 어느 누구도 의심돼 갖고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혼자 살아야 혼자 돼요. 살아야 돼. 네, 네. 근데 그럴 수는 없는 맞아, 노릇이니까. 맞아. 이 세상에는. 네. 지금 마지막에 이제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봐야 된다. 네. 계속해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없고 그 이제 맥락은 결국에는 딱 공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인생 공부지 뭐. 그래서 사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 그런 공부 너무 의미도 쉽네. 있는 거죠. 공부 단지 이제 학문적인 공부를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에 대한 그런 공부, 네, 세상에 대한 공부, 어쨌든 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느끼고 좀 수정하고 변화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공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패해 봐야 된다. 그럼요. 실패를 하지 않으면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의 하나의 일원인 거죠. 실패도. 성공도 포함. 인간관계 포함. 숙제인 거죠. 숙제. 네, 네. 계속 숙제를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그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께 특히 네. 20, 30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지나온 삶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20, 30대에게 대표님께서 뭔가 또는 40대 상관없고 50대도 괜찮고 물론 경험이 좀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목표로 삼은 것들을 좀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성취,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대표님이 하신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딱 한 가지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딱 한 가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그 사람들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것이고 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것이고
일단 뭐 제가 뭐라고 누구에게 어떤 교훈이나 뭘 가르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데 제가 딱 하나 굳이 얘기해주고 싶은 이 젊은 층들은 20, 30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실에 충실하자. 어차피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바에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생각만 있지. 그러면 이제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라도 자기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에 어떻게든지 돌아오든 직타로 빨리 오든 오긴 오니까. 예.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고 왜냐면 이 나중에 이건 어떻게 될까?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과연 될까? 아 걱정이야. 이거 해결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요게 제 모토이기 때문에 20, 30대 분들도 만약에 고민이나 난관이 있다면 실패는 당연히 올 거고 어떤 실패든 간에 한번 고난이 계속 올 건데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현실에 충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냥 하루하루. 그렇다고 하루살이가 아니고 네네.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어떻게든지 목표를 가졌다면 오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 이 정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들처럼 뭐 좋은 이렇게 뭐 풀어서 뭐 이렇게 뭐 네네. 명언처럼은 못하고 저는 요 느낌이 제 인생 방식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인 거고 그 느낌이에요. 다 각자 사는 프라이드들이 다 달라서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안 돼요. 그 얘기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이 모든 연령층에게 모든 때에 다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맞아요. 그게 적용되면 사실 그리고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밑에 애들한테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서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네. 저는 그냥 알아서 해. 네. 저는 항상 네. 대신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네. 건강이 무조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럼요. 건강을 잃으면 현실에 충실도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한마디로 쉽게 속된 말로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난 그건 확실하게 그럼요. 네. 처음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개인적인 얘기를 어쨌든 간에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사실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표님께서 겪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스스로가 당당하고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들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터놓고 좀 할 수가 있죠. 네네. 네. 어쨌든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시리즈화할 생각인데 나오신 분들은 결국에는 대표님과 같이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본인이 확실하게 올바른 길로 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와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아무튼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좋은 공간도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나눠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별 말씀. 저도 감사합니다. 어색하지만.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아유,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 자막 올라. 여기 뭐 뉴스 데스크처럼 올라. 앵커 같은 느낌인데 지금?